여러분, 애플 TV 플러스 그 트라이얼 기간 7일 주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어머 이건 봐야 돼 해서 다들 보신 드라마 있을 거예요. 파친코. 저도 이 드라마 때문에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봤습니다. 너무 재미있었는데 내용이 뭐 대충 이렇죠. 우리가 부산 영도 하숙집 딸 선자가 고국을 떠나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이민가족 4대의 삶,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녹아있기도 하고요. 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아름다운 서사, 이런 것들이 참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음악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귀가 없는 식물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진동이 있죠, 음악이라는 게. 파동이 있죠. 네, 그 식물은 전체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그 파동을 느낀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어요. 근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네. 대중음악보다는 클래식 음악, 재즈 음악, 민속 음악 같은 것에 조금 더 반응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자 반죽도 노래를 틀어주면 더 맛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제과 회사에서 과자 반죽할 때 노래 틀어줍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공부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애플 TV 플러스 대박이 났죠. 사실상 넷플릭스 이후에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될 거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 파친코라는 작품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 대체 어떤 작품입니까? 그러니까 애플 TV의 사실은 회심의 카드가 한국의 그것도 역사를 다룬, 아픈 역사를 다룬 파친코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그러게요. 네, 앞에 설명해 주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에픽입니다. 에픽 대서사시고, 무려 그것도 4대에 걸친 가족들의 고난사죠. 생존사가 담긴, 사실은 한국에서 만들었어도 흔치 않은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굉장히 대작입니다. 이 정도 제작비가 투입되기 어렵죠.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네. 저는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재가 마이너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더구나 세계 시장을 겨냥한 작품이라고 봤을 때는 엄청난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 작품인데, 이거를 그야말로 미국의 돈을 들여서 애플 TV 플러스라는 외국 플랫폼으로 전 세계를 지금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 한류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까지도 평가할 수 있는 순간인 겁니다. 이게 그 원작 소설이 있죠? 이민진 씨죠. 리민진 리라는 분의 소설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회자가 많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음악이나 책을 추천하는 분으로 이제 유명하죠.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고. 이분이 2017년에 이미 이 소설을 추천을 해서, 사실은 이 이민진 씨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뭐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떤 강의 같은 것들, 네. 이 작품 소개를 통해서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분이었고, 여기에 이제 제작자로 참여한 수휴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뭐랄까요, 이런 아시안 아메리칸들, 이런 아시안 콘텐츠를 굉장히 좀 독보적으로 잘 만들고 관심이 있는 제작자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선수들끼리는 이 작품의 완성도가 대단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엄청난 대박을 치고, 심지어는 지금 4월이잖아요 아직. 네. 이미 올해 최고의 작품으로 결정이 됐어요. 아직 4월인데 절반도 안 지났는데. 거의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원 오브 더 베스트도 아니고 그냥 더 베스트 드라마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진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을 가지고 미국에서 여러 학교를 돌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민진 작가 자신의 그 인생이 녹아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고요. 예일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학 나온 변호사였기도 하고 76년에 이민을 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MIT 강연 네. 유심히 봤는데, 흥남철수에서 피란 오셨던 분이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네. 아버님이 나는 너에게 좀
등 따숩고 배부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라고 하시는데 슬픈 이민사죠, 사실. 그래요. 그 이후에 본인이 미국에서 느꼈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어려움 이런 네. 것들도 여기 투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윤여정판 대부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뭐 토지랑 네. 연상이 된다는 말도 있고 맞죠. 이 대부라는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마피아 영화입니다만은 이 미국 역사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 미국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들 이탈리안 아메리칸들의 이민사 2대 3대에 걸친 이 이민사를 다뤘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어떤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을 사실은 흥미로운 영화로 풀어냈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 네.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전부 무지하죠, 사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어메리칸 에스닉 스터디라고 이런 민족사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과목이 있는데 네.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 정말 그건 아는 사람만 아는 역사인 거예요. 예,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 주류 청자들은 모르는 역사인데 이 역사를 사실은 이런 메인스트림 플랫폼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성취입니다. 이 이민진 작가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특정 국가, 특정 사람이 악마가 아니라 그 시대를 좀 객관적으로 모두의 시선에서 역사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시작한 K-드라마 흥행 이 애플 TV로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작품의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 흥행하는 양상점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오징어 게임이 물론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게임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흥미의 위주죠. 또 그 안에 이제 사회 비판도 녹였긴 네. 합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이제 한국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어떤 재미를 주는 작품인데 파친코는 어쨌든 굉장히 한국의 역사 그 중에서도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는 자이니치 제일들의 역사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그런 다양한 역사를 포괄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너무 특수하고요. 구체적이고 난해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애플 TV 플러스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제작을 하면서 그 미국인들, 이게 할리우드의 문법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좀 더 보편적인 멜로드라마적 감수성을 가미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설과도 사실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고요. 이제 그런 점이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던 이유와 사실은 이 파친코가 흥행하는 이유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니라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 사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그 안에 담긴 네.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 자신들의 할머니, 자신들의 어머니를 발견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 가장 쉽게 쓰는 말이지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지금 사실은 가장 세계적인 이야기로 승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그 재미있기도 하고 호연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에 대한 조명도 많아요. 김미나 씨 그 선자 역할을 맡았던 영어를 너무 잘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 살았던 적은 없다고 하고요. 이 친구의 그 연기를 참 칭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죽은 깨가 연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주 화면을 가득 메운 그 이제 컨트라스트가 그 특유의 그 죽은 깨 있는 얼굴을 뭔가 부각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은 웹드라마로 데뷔를 했다고는 하지만 뭐 신인이죠. 사실은 완벽한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오스카를 수상을 했던 윤여정 배우 이상으로 네, 존재감을 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가 연기하는 이 젊은 선자의 경험들 그 감정들이 고스란히 이제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내용도 좋지만 그 연기가 전해주는 그 감동이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의 완성도를 배가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명의 스타 네. 탄생이죠. 네. 지금 여기에 투입된 제작비가 얼마라고요? 1,000억 원. 네. 1,000억 원이 제작비로 들어가서 실제로 흥행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정확한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는 네. 않지만 지금 뭐 그 OTT에 출시된 메이저 네. 작품들 중에서는 뭐 탑을 달리고 있고 네, 지금 뭐 사실은 애플 TV가 그간 넷플릭스의 뭐랄까요 아성에 비해서 오리지널 컨텐츠로 지금 승부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넷플릭스의 독주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파친코라는 작품 때문에 애플 TV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됐어요. 뭐냐면 넷플릭스는 다작으로 유명합니다. 라인업도 많고. 네. 근데 그 애플 TV 같은 경우는 적은 작품이지만 그 가운데서 굉장히 알짜들 작품이 많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어서 지금 뭐 이 반격의 카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격의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작품성을 추구하는 걸로. 그렇지. 아마 그들이 처음부터 나는 작품성으로만 승부할 거야 이러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거는 한번 책으로든 드라마로든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있어요. 드라마 파친코의 OST입니다. 그래스루츠 그룹 이름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네요. 풀뿌리가 부릅니다. 네. Let's live for today. 오늘을 살자. 오늘 이거 듣고 저희 마무리하고요. 월요일 날 올게요. 발전.